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마지막에 있는 계획입니다. 이걸 끝으로 다음부터는 이제 개발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의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어떤 지역의 일부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든 혹은 건물주든 로또를 맞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네,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따서 일부 증진시킨다, 일진을 개선하고 양호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키워드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2번과 3번, 기관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을 포함한 둘리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건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구에는 건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건축선에 대한 계획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용 파트의 성장관리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이 건축선에 관한 것은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있고요.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비교적 도심지의 지구 단위 계획들을 지정하는데 그래서 건축선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런 경계선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후에 살펴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앞으로 성장할 지역이에요. 이 주상공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 지정하거든요. 그런 데는 건축선에 대한 세밀한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요 표하고 아래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완화 대상이 도시지역 내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완화해 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도시지역 내와 외를 불문하고 150%, 용적률은 200% 완화해 줍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 내인 경우는 120%, 주차장 설치는 100% 완화해 줍니다. 100% 완화해 준다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은 도시지역 내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120.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 내인 경우만 120% 완화해 주고요. 주차장도 100% 완화해 줍니다. 도시지역 외는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같은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완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또 아래 내용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규제 완화 부분은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시 지역의 경우와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은 임의 지정 지역과 필수 지정 지역이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꼭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먼저 임의 지정 지역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지역에 해당되면 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도시지역 중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돼요. 전부 다. 자, 두 번째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공원구역, 공원은 개발을 할 수가 없거나 제한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해제되는 구역과 또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그리고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개발을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규제에서 해제되는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 다음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 녹지 지역에서 상공주, 주상공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필수 지정 지역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태기가 10살 되더니 30만 원 들고 시공이 해제되어서 녹지 지역에서 아주 그냥 상공주 노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3가지 지역 혹은 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을 보면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것, 이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위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요건에 일단 해당되는 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즉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또 이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이런 지역에 위치할 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별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시험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 위치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 이 앞에 있는 지구나 지역, 이 뒤에 있는 이것들과 각각 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암기를 해 놓으신다면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개생농, 관농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암기할 때 주, 산, 관, 복, 특, 개생농, 관농자 이렇게 세트로 제가 쓴 순서대로 그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전에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가 됩니다. 나가 아니라요. 3이 아니라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의 고실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로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주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민 제한 사항에 용산기지 용산기지 입체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됐는데 5년 이내에 5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실제로 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5년이 된 다음 날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년과 5년 숫자 꼭 암기해두시고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돼요. 공작물이든 건축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들은 예외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할 필요가 없는 가설 건축물을 보면은 존치 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존치 기간이 3년 범위 내인 가설 건축물, 그리고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굳이 맞게 건축할 필요가 없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런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개발 이용 파트에 가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